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출 규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17년 6월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담보대출 속도의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대신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또 서울 지역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자 인근 비규제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도 보였다. 추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고 집값 상승의 기대감도 높아 수요 억제 저축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0년 6월 그 LTV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되었고 신용대출이 급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 은행 주택대출과 은행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 신용대출이 이렇게 증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들어서 다시 은행 주택대출이 좀 증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가는 이때부터 다시 은행 신용대출 등이 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현재 그 이런 주택 가격 상승을 아마 이제 서울 속내로 봐야 되겠죠. 상승하는 것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 갭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갭 투자에 들어가는 그 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왜? 전세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자체가 말 그대로 신용대출을 통해서 구한 돈이다. 실제로 저금리와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직업이 확실하신 분들은 신용대출 받는 게 무척 쉬운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18년부터 19년까지 볼 때 이런 식으로 현재 매매 가격 거래가, 그래서 실제로 올해 2020년 2월 3월 요때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더 또 내려간다라고 하면 12, 16 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 가열 지구의 고가 주택 시장이 일시적 진정세를 보였으나 이후 규제 강도가 낮은 수도권 남부 지역 집값 상승 등을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시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2, 16 이후 이렇게 감소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36.7%, 9억 이하는 25.9%, 9억 원 초과는 61.8%. 네, 직전 3개월과 직후 6개월을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현재 9억, 그리고 9억 넘어가는 15억, 그리고 15억 넘어가는 이렇게 세 개의 허들이 있죠. 그래서 9억까지는 일반적인 대출이 가능하지만 9억에서 15억 5억까지는 이제 추가 20%밖에 또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추가 20%? 10%?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15억이 넘어가면 전혀 거래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량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 서울, 경부 1권, 경부 2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답보를 12월 올해 들어와서는 됐었는데, 특히 이 경부 2권 같은 경우는 바닥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올해 이 상반기 때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것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기 이권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원, 용인, 안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수원, 용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남부 경부 1권요, 경부 2권요 이렇게 볼 때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를 때가 되면 다 오른다. 이게 저의 입장이니까요. 부동산의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매수가 이동하는 현상도 보인다. 8월부로 시행되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비규제 지역 대상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로 청약 과열 분위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도시로 청약 열기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 지역 오피스의 매매 거래량을 보면요, 전년 대비 증가를 보면 40제곱 이하 그리고 40초가를 본다라고, 그리고 전체를 본다고 하면 확실히 40초가
엄청나게 많이 전년 대비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2000년 3월, 4월, 5월은 이제 그만큼 좀 쭈그러들긴 했는데요. 이마저도 최근에 있었던 6.1 또는 6.17 대책, 70 대책으로 인해서 아마 다시 오피스텔로 그 수요가 가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현재 취득세가 4%인데요. 이런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2주택자만 되고 8%고 3주택자 이상이면은 무려 12%의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분명히 저렴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사실은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러면은 월세 수익을 받으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뭐 당연한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이런 서울서건 아닌 그 외의 지역도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확대해 재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 중이나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주택 공급이 104% 되거든요. 그럼 이거 자체로는 부족한 게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이 기조에서요 부동산 투자 수요로 인한 풍수는 효과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보시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발표와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 동향 지수를 보면 8위 대책, 827 대책, 1219 대책, 1216 대책, 그리고 617 대책과 관련돼서 대책이 너무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고 대책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볼 때 대체 이런 대책으로 가격을 못 잡았다. 그 말 자체는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사실은 그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대책이 없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떨어뜨리고 한 측면도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많은 분들은 대책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이렇게 오히려 대책이 더 불치질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대책으로 인해서 너무 급격한 상승을 좀 잡고 급격한 상승을 잡고 그러면서 완만한 상승, 완만하다는 표현이 어떤 분들에게는 말도 돼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랬다라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대출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실 이 대출을 그런 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이미 다 잡았거든요. 더 이상 잡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볼 때는 이 신용대출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이 주택을 사는 게 엄청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죠.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